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대비 보건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 김동현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선생님들이 아마 현장에 나오시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거의 목숨 걸고 또 현장에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라이브로 지금 참여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 계시든 또 이 시간 기대하시고 궁금한 것들 같이 또 나누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년 이 설명회라는 것을 합니다.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는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어떤 감정으로 여기 나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지를 좀 나누는 것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더라고요. 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아는 분이 글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 중에 해밍웨이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해밍웨이 법칙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가꾸는 것은 손 닿는 곳에서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멋있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근데 이제 그 글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심리학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풍선을 부은 다음에 그걸 날려서 그 풍선에 자기 이름 쓰여진 풍선을 찾아와라, 이런 이제 그 주문을 했대요. 다 불고 나서 이것을 날렸더니 찾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풍선 불었다가 놓으면 이게 확 날아가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번에 자, 이제 풍선을 똑같이 날리는데 자기 걸 찾는 게 아니라 찾은 아무거나 가까이 있는 걸 찾아서 그 쓰여진 이름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서 줘라. 이러니까 정말 금세 다 찾았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읽다가 와, 이게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하는 게 참 기쁜 일이다. 그게 정말 같이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가지는, 강사들이 가지는 그 정체성, 왜 우리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려요. 그게 다름 아니라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돕는 자, 헬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헬퍼 중에서도 여러 가지 헬퍼가 있는데 네팔의 히말라야에 올라가는데 셰르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셰르파 들어보셨죠?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히말라야를 정복하는데 혼자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먼저 그것을 가보고 인도해 주는 사람, 그렇게 이제 끌어주는 역할, 그게 강의자의 역할이 아닌가, 강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돼서 선생님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2023년 저희 팀의 그 합격 전략 설명회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강사들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강의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가? 당연히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합격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걸 좀 보여드리는데, 이 마인드맵에서 목적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목적인데요, 이거예요. 교사는 촛불과 같이 스스로 다하여 학생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는 교사가 아니고 길을 가르쳐주는 동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선생님이 되는 건데, 그 선생님이 된다라는 것은 만나게 되는 학생들에게 동행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저희가 가졌던 그런 시작하고 사실 선생님들도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것은 교사다.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시작을 해봅니다. 사실 뭐 사설 학원이고 임용고시를 공부하는데 나는 합격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가 교사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마인드셋이 딱 갖춰지지 않으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힘들면 좀 지치면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던데, 교사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살아있는 혼으로 민족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라.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서 숨쉬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다. 저도 그 마음속에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뭔가를 전달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이런 마음, 이런 이제 분들, 앞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실 선생님들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명감이 느껴지는 거죠. 강의를 잘해야겠구나. 정말 1시간을 강의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 생각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출제될 것들을 잘 맞추고 적중을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시작은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좀 잘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누가 안 시켜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의 시작인데요. 사실 이 민족의 심장을 뛰게 한다 이러면 갑자기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거룩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부담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이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대학을 다닐 때 나는 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매 학년마다 나는 교사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잘 없잖아요. 우리가 간호사가 되고, 그리고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교사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부터 이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생각하면서 교사를 꿈꾸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회에서 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다 보건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여러분입니다. 뭐 초수, 재수, 뭐 N수 관계없어요. 내가 시험을 처음 지금 준비하든, 과거에 쳐서 실패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하든, 또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됐든 관계없이 이제 새롭게 이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내가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나는 시험을 잘 칠 수 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처음 하니까 불안하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쳐본 사람들은 더 잘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그 조언을 드리는데 이래요. 처음 시험 치시는 분들은 교수님 처음 시험을 치니까 너무 이게 잘 모르겠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말고 시험을 쳐보셨던 분들은 내가 한번 시험을 쳐서 실패해봤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불안도에 대한 그 생각이요, 한 번이라도 시험을 쳐봤으면 지금 잘할 텐데, 또는 나는 차라리 처음이면 잘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관계없이 우리는 결국 보건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작은요, 이제 선생님들의 시험을 치고자 하는 목적이나 시험을 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결단, 이거 다 중요한데, 저희가 강사들이 김동현, 에스더, 이진 이 세 명이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그 합격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라인, 이쪽 방법과 전략이죠. 방법과 전략. 자, 이 파트를 제가 좀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과 전략. 이게 지금 온라인 라이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또 제가 계속해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방법과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선생님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펼쳐드리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마인드맵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인데,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매핑이 되고 구조화가 되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론을 정리해 갈 때도 이렇게 할 텐데요. 자, 이제 결국 이 2023년의 강의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의 합격 전략은 크게 저는 이제 네 가지 파트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고, 두 번째는 교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밴드 스터디, 네 번째는 줌 미팅입니다.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뭘 물어보냐 그냥 하지. 자, 다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궁금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강의를 듣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체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간호학 공부를 했으면 사실 전체 영역을 한번 훑어봤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다, 공부하고 시험을 봤다,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다 날까요? 그게 날 리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 보건임용 준비를 하는 이 강의 안에서의 이론이라고 하면 크게 이론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익혀가기 위한, 이렇게 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전공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지금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 강의가 어떻게 펼쳐지는 거지를 구조화하는 것처럼 각 전공 영역, 예를 들면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여성간호학 이렇게 나눠지는 그 각 영역들을 구조화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화가 된 다음에는 그 구조화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키워드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뭘 암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시험을 못 봐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세 번째,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선생님들 보건임용 시험은 이미 기본적인 어떤 상식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보건임용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 서답형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사상 누각을 짓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한 것과 답안을 쓰는 것과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론 강의라는 그 틀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구조화와 키워드 이해 암기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하는 것까지를 원샷으로 전체를 이렇게 패키지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이론이 그렇게 정리되고 답안 작성의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답안이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문풀과 모고에 가서 이론을 공부했던 걸 실제로 적응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기출됐던 문제들의 동형 문제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거쳐서 계속 간호사 국가고시를 볼 때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겠지만 특별히 임용에서는 이론과 문풀 모고로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 당연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관심이 뭐냐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100문제를 풀었는데 100문제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면 그 문제 풀이는 효용이 있는 건가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풀었는데 20문제가 다 나왔어. 그럼 이건 효과 100%죠.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정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뽑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저희 강의에서 김동현 에스더 이진 팀에서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에게 강의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의를 하려고 저희들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그냥 아니 당신들 어떻게 믿는지 지금 처음 봤는데 이제까지 많이 이 과정을 거쳐갔던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 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올해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정말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대비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 강의 틀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강도 강의 안에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는데, 특강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요, 정규 강의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지만 계속해서 회독을 하고 뭔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 사실 공부라는 게요, 한 번 보고 시험 보면 100점 받는다. 선생님들 혹시 그런 자신감이? 네. 웃음이 나오죠. 말이 안 되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렇게 본 것으로 회독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정의 이론, 모고 문풀, 그리고 특강, 이런 이제 강의들이 전체 커리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제가 다시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닫고요. 자, 그런데 강의가 진행될 때 그러면 뭘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냐? 선생님들 궁금하신 두 파트, 가장 중요한 두 파트는 강의와 교재인 것 같아요. 교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그 설명회로 오기 전에 잠깐 선생님들이 많이 방문하는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이제 내용들을 읽다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팀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교재에 대한 불만, 교재에 대한 어떤 부족함. 어떤 교재도 완벽한 교재는 없지만, 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재의 핵심은요, 교재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연도에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라든가 교재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원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 안에서, 그러나 이제 올해는 정말 안정적으로 교재를 출간하고, 그래서 출간된 교재로 선생님들이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강의의 틀과 관련해서 이론 교재와 기출 분석 교재 그리고 특강 교재,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교재의 내용들은 또 이제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겠지만, 간결하게는 이론 교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기본 이론서로 사용되어지는 맥 1권, 2권, 3권이 있고요. 1권은 지역과 정신, 2권은 성인간호학, 3권은 여성아동간호학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이제 파노라마 워크북은 선생님들이 암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암기장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핵심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이제 이론 교재이고요. 마지막에 엑스마인드 맵은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런 마인드 맵을 구조화해서 책으로 만든 교재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형태의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기출 분석 교재, 기출 문제들을 나열하고 기출 문제에 필요한 해설들을 담아놓은 엑기스의 그런 교재들이 준비가 되고, 마지막에 특강 교재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워크북이 다시 활용이 돼요. 특강 교재를 따로 여러분들이 막 구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 교재, 기출 분석, 엑스마인드맵, 이 세 가지가 올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모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뭐 번잡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선생님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정말 이제 어떤 그 사안들이 업데이트 된다면 그것들은 프린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의 이제 실물 교재 그리고 출간되는 그런 상황들은 제가 강의 진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당장 이제 1월 달 개강을 하게 되면 개강 전까지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그 전공부원의 맥 1권이 출간이 될 것이고, 저 1권을 가지고 1, 2월 달 강의가 전체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2, 3권을 3, 4월 동안 활용되는 그런 강의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교재는 5, 6월 달에 교재가 출간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기출 강의, 심화 기출 심화를 하면서 그 교재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와 교재에 대한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사실 이 부분은요, 혹시 이제 다음 카페, 다음에 있는 김동현 전공보건 카페에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로 올해 수업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이 써주신 후기가 거기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수강 후기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지만, 선생님들이 밴드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증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강의에 대한 도움이나 교재에 대한 도움도 있지만 밴드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제가 이제 그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그런가는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도 중요하고 교재도 중요한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들이 강의만 듣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 교재만 가지고 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 또는 지지해준다,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데 이 밴드 스터디는 밴드를 구성해서 그 밴드 안에서 시작부터, 자,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시험 치는 1차 시험 때까지, 정확하게는 1차 시험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제 2차 면접을 준비할 때까지 밴드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지금도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밴드 스터디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강의라는 것이 2022년 임용을 대비하는 강의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밴드에서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밴드에서 선생님들과 하는 게 뭐냐? 네이버 밴드를 우리 특히나 젊은 선생님들은 더 많이 또 잘 아실 텐데, 밴드 안에서 궁금한 거를 질문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김동현 에스더 이진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하시냐면 퀴즈를 내드려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반부를 진행을 하다가 조금 이제 선생님들과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두 번째 써놨는데 팀별로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스터디 구성을 합니다. 이 밴드에 연결을 하면, 밴드에서 제가 이제 그걸 펼쳐가지고 더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가요, 선생님들이 그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리다 보니까 작년 2021년부터 22년까지 가입된 밴드가 거의 한 5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밴드에 다 이렇게 방문하기도 쉽지 않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제 한 밴드에 보통 6명, 8명 이렇게 선생님들이 스터디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밴드 하나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밴드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가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릴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교류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새롭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연간 스터디 밴드가 아니라 전체 밴드, 우리 수강 밴드 안에서 밴드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팀별로 스터디 밴드를 다 구성해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격려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세팅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면접 스터디도 저희가 다 짜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31개의 밴드를 구성했는데, 면접 밴드를, 그 밴드가 지금 다 선생님들이 각자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밴드 스터디라는 게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게 하나의 밴딩이 되고 그룹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엄청나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밍웨이 법칙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돕다 보면요, 그 안에서 모르던 걸 더 알게 되거나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임용 강의를 이제 저희가 강사고 선생님들이 같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룹이 되면 이 자체가 벌써 엄청난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슬프고 힘든 상황들도 생기고, 또 공부하면서 교수님 옛날보다는 이게 잘 익혀지는 것 같아요. 공부가 잘 돼요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스트럭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밴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코로나니까 직접 잘 못 만나잖아요. 우리 직접 오신 선생님들 진짜 환영하지만, 지금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환영합니다. 근데 잘 못 만나니까 사람들이요, 관계가 다 끊어져.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무리 밴드 안에 있어도 잘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아예 줌 미팅을 만들었어요. 이제 줌 미팅 세팅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의 학습 코칭을 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나름대로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제 보통 1월, 2월, 3월쯤 가게 되면 교수님 이게 잘 하는 건지 맞는 건지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나름 강의를 한 16년 하니까요, 이게 선생님들이 1월 달에 가지는 생각, 2월 달에 가지는 생각, 3월, 4월, 5월 가면서 어떤 이제 문제들이 가장 힘든지를 나름 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마다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코칭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 다반 클리닉이라고 돼 있는데, 코칭을 통해서 학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다가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다반 클리닉 또 같이 이 줌 세팅 안에서 열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그런 줌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정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증언자들의 그 증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전략 설명회를 하고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할 때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고 싶지만 올해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지금 면접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또 많은 그 경험담들을 또 나눠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올해 이제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 좀 하면 괜찮겠는데? 재밌겠는데? 열심히 해보면 합격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 합격 전략 설명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처음 시작하시면서 내년 면접까지도 고민을 하시거든요. 교수님 1차는 그런데 그 면접 준비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면접도 줌 미팅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현직에 계셨던 선생님께서 오셔서 면접 특강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팀과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선생님들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나름 이제 제가 방법과 전략을 간략하게 좀 일반적인 것들을 펼쳐드렸는데 강의, 교재, 밴드 스터디, 줌 미팅 사실 이런 외부적인 것을 잘 준비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전 어떤 시도라도 합니다. 이게 기존에 아무도 안 했던 거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노력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결국은 힘이 들잖아요. 근데 힘든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에너지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에 대한 준비나 교재에 대한 준비나 또는 이 스터디, 밴드 스터디와 줌 미팅의 모든 측면들이 다 잘 아우러져서 선생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전략들을 녹여놓은 연간 커리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 4월부터 12월까지 이건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서 같이 좀 제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간 커리는 1월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11월까지지만 11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12월 달 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펼쳐보면요. 1월에서 4월까지는 가장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입니다.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도 그 강의 계획서에서도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공을 했다고 해서 이 과목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체를 리뷰해보는 큰 골격을 잡는 강의가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아까 쉐르파, 그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쉐르파 인도자를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몇 개나 있을까요? 산에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산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길 나 있는 대로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길이 없는 데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직선으로 올라간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한 번 길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길을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에 올라가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똑같은 길을 다시 가도요, 처음에 갈 때는 안 보이던 게 두 번째 갈 때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먼저는 한 번 전체를 올라가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강의, 기본 이론 강의가 그런 강의입니다. 선생님들이
전 영역을 한번 쭉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 2월 달은 지역과 정신, 지역사회간호와 정신간호는 이제 제가 김동현이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3, 4월에 성인 여성 아동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 4월 4개월 동안 지역부터 성인 여성 아동까지 보건 임용에 출제되는 전 영역을 한 바퀴를 다 훑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설명을 드려도 막상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간호나 정신간호나 성인간호, 여성간호, 아동간호를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몇 주 배우는 게 아니라 보통 한 학기, 1년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 강의도 한 15년을 했는데 대학 강의를 가면 그 세팅되어 있는 한 세메스터에 한 학기에 지역사회간호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하거든요, 보통. 절반하고 1년 전체 커리에 한 과목을 겨우 나갑니다. 그것도 뭐 다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임용 강의에 세팅해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지금 1, 2월에 지역 정신이면 지역사회간호학을 다 하는데 몇 주? 4주. 정신을 다 하는데 4주. 그럼 4주에 한 주에 공부하는 시간이 9시 반부터 5시까지 하면 불과 한 6시간 정도 6, 4, 24, 24시간 안에 지역사회간호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네,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네, 선생님들의 웃음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알아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임용의 이런 흐름은요, 그런 속도로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제 1, 4월 동안 그래서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를 먼저 펴드릴게요. 5, 6월 달에 가면 심화이론이라는 강의 안에서 똑같이 이번에는 한 달에 두 영역을 다 보는 거예요. 두 달에 두 영역을 본 게 아니라 5월 달에는 한 달에 두 영역을 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2주에 한 과목씩 띄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속도감을 가지고 회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커리를 아주 치밀하게 짜놨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수강 후기를 써주시고 합격 수기를 써주실 때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 이 강의 김동현 팀의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이 처음에 든다는 거예요. 양이 비교적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접근들이 각도들이 있을 텐데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똑같은 고백은 뭐냐면 적은 거 같았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회독을 하다 보니까 그 적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그걸 익혀서 답안을 쓸 수 있고 답안을 쓸 수 있으니까 문제를 푸는 게 자신감이 생기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의 뜻이 왜곡되지 않았구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왜 전체 교재가 보통 시중에 많이 쓰여지는 교재들보다 좀 얇은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뭔가 다 빠진 거 아니야?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난 이 강의 못 듣겠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혹시 강의를 듣다가 난 이 강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환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요, 선생님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셰르파를 얘기했지만 지금 나랑 같이 가고 있는 셰르파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해 가는데 이렇게 가면 합격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그 기대라든가 신뢰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온라인 합격 설명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긴가민가 내가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지만 결단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면 선생님들 합격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같이 가시면 이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커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증명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와 심화 이론 강의가 우리 이론 강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한 바퀴를 돌리고 5월, 6월 심화 이론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든 시험은요,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기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는가. 그래서 1, 4월 달 강의 동안은 똑같이 1, 2월은 지역정신, 3, 4월은 성인, 여성, 아동 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데, 자, 1, 4월 달에는 교재는 기본 이론서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서 안에다가 기출문제를 다 대부분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기본서로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형태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자, 지역사회 정신간호 한 권, 그 다음 성인간호 한 권, 여성아동간호 한 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보면서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를 열심히 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1, 4월 달 동안에는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 6월 달 강의에서 이제 심화이론 강의는 전체 이론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그런 강의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이나 또 이 파노라마 워크북이라고 해서 암기장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암기하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기출 부분에 있어서 5월 달엔 지역정신의 기출 문제집을 풀어가고 6월 달엔 성인 여성 아동의 기출 문제집을 풀어가는 것으로 기출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부를 딱 하면 이론 강의가 완결이 되고 기출 강의가 완결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깔끔하죠? 네. 6개월 공부하면 끝나겠다. 근데요, 선생님들 이게 농담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기본 이론부터 심화 이론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까지를 잘 따라오면, 여기까지 공부하면 공부는 끝나요. 네. 제가 단언컨대 공부는 끝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공부한 게 남아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7, 8월 달에 가면 영역별 문제풀이가 그겁니다. 내가 공부한 거 영역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보면, 자, 강의 계획서의 첫 페이지에 보면 영역별 문풀에서 파노라마, 압축,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해서 지금 7, 8월 달에 커리가 영역별 문풀과 파노라마, 특강으로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역별 문풀은 앞에와 똑같이 5, 6월 달처럼 7월 달은 지역, 정신, 8월은 성인, 여성, 아동 이렇게 총 8회 동안 2번에 걸쳐서 반반 나눠서 절반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5, 6월 달에 했던 그 커리 그대로 가는데 이제 순서는 그렇게 가지만 문제를 푸는 거고, 자, 그리고 7, 8월 달에 이제 파노라마 특강으로 특강을 통해서 앞에 이론을 살짝 복습해 보실 수 있도록 커리를 구성을 해놨어요. 아름다운 커리죠. 선생님들이 이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파노라마 특강 하면 같은 걸 계속해서 3번씩 반복하게 돼 있고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이론들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미 엄청난 반복을 했는데, 자, 9, 10월 달에 가서는 이제 뭘 하냐면 했던 걸 다시 반복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진짜 모의고사 세팅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시험 본 것을 선생님들 문제를 풀고 문제 푼 걸 제출하면 저희 팀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피드백을 잘해요. 밴드를 통해서든 줌을 통해서든 하지만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답안지가 바뀌어야 하는지,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 단언컨대 노량진의 어떤 강의들보다 저희 팀이 피드백 가장 잘한다고 이제 자부합니다. 정말 사실 작년이 재작년에 비하면 수강생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저희가 선생님들이 제출하시는 답안은 어떻게든 다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교수님들 2분과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애를 쓸 것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답안에 피드백을 드려서 답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후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실전 모고에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이거죠. 모의고사를 보면요,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게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쪽집게 특강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9, 10월 달에 있고, 자, 11월 달에는 마지막에 파이널 모고와 그 다음 쪽집게 특강이 역시 배치돼 있어서 결국 앞에는 이론, 뒤에는 문풀인데 문풀을 하면서도 특강을 부분 계속해서 배치해 둠으로써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이론과 문제풀이가 정말 절묘하게 딱 이렇게 적용돼서 해당 영역들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 특히나 마지막에 쪽집게 특강의 이런 이제 성인, 여성, 아동, 지역정신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에서 올해 시험 쳤던 문제들에 대한 그 적중 영상을 곧 만들어 주실 텐데 한번 보시면, 쪽집게 특강이라는 게, 자, 선생님들 제가 그 자립히고 자, 요거 나옵니다, 요거 나옵니다 이렇게만 하는 건 그게 무슨 쪽집게예요. 그렇죠? 그럼 공부 안 하고 마지막에 20문제 찍은 것만 가지고 시험장 가게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중요해질 것이고 왜 이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예측하고 방향을 잡아서 선생님들께 제시해 드리는 강의가 쪽집게 특강이에요.
근데 작년에 잘했어요. 네, 선생님들이 정말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잘 진행을 했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망하지만 사실이니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올해도 할 것이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돼 있어요. 네, 1년이 쫙 흘러가죠. 그리고 시험장에 다녀오시면 이제 2차 면접 대비 밴드를 구성해서 그 밴드 안에서 선생님들이 면접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합격자를 기다리면서, 합격자 발표 기다리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학교에 합격해서 가시면 뭐죠? 학교에 발령이 나잖아요. 학교에 가서 새 학기를 맞으시면 되겠다. 네. 1년이 갑자기 기대가 되죠. 1년 짧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 펼쳐보면 금방 가네. 네, 이론 강의부터 문제풀이부터 마지막 2차 준비까지. 자, 이게 이제 2022년 내년 한 해의 연간 컬이다라고 제가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합격 전략 설명의 핵심은요,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선생님들 합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미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또는 이 라이브에 참여하실 때는 나름대로 뭔가 찾아보시거나 정보를 획득하거나 등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좀 이랬어요. 좀 마음이 작은 마음 사람이라 소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뭐 이렇게. 근데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이랬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강의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듣는 선생님들도 불안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강의하는 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공부하시고 가면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합격 전략 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만나시면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 사람 도대체 강의를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잡고 거기서 각각 파생되는 내용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언컨대 지역사회간호나 정신간호, 그리고 성인 여성 아동, 우리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애쓰고 계신데, 단언컨대 이 영역들이, 전공 영역들이 이전에 이렇게 막 혼잡하게 되어 있던 것, 정리가 안 되고 뭐가 뭔지 몰랐던 것들이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다른 거 없다. 합격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강사가 최선 다하고 선생님들도 최선 다하고 둘이 서로 최선 다하는 게 시너지가 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격하시는 게 저희의 보람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는 쉐르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지만,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의 후반부에 보면요, 수강 후기가 있어요. 수강 후기.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수강 후기에 두 번째 수강 후기에 보면요, 우리 올해 공부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좀 읽어드리고 밴드 잠깐 보여드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스캐폴드라는 단어, 스캐폴드는 원래 건축에서 유래된 단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외벽에 임시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캐폴더다. 교육학을 공부해본 선생님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단어이다. 내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떠올렸던 단어이기도 하다. 저희 팀의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 정도만 공부해서 합격이 어려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나중에 다 외우게 해주겠다고 믿고 따라오라는 말이 없었다면 이미 탈주했을지도. 네,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업은 이전에 1타 강사로 소개되던 여타 타 강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업 방식이었다. 내용은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됐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임용시험 특성상 확장을 안 해도 될까 불안해하던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 팀의 장점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한다이다. 제가 선생님들이 이미 설명드렸던 강의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기본과 심화와 그리고 특강, 파노라마 특강, 마지막 쪽집게 특강까지, 그 문제풀이까지 그냥 이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최소 5회독에서 6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커리를 이탈하지 않고 따라온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엄청난 양의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 암기하다 보면 확장에 미쳐서 다 읽기가 좀 애매하죠. 무슨 그지 같은 맞추게 될 수도 몰라도 중요한 내용은 기억이 흐려지거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게 되는데 키워드를 빼먹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리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선생님들 신기한 경험을 같이 하시기를. 저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강의를 진행하면서는. 그런데 써주신 걸 보니까 너무나 적실하게 써놓으신 것 같아서, 거기 보면 밴드 자체도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노력들에 맞는 그 피드백을 주셔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진짜 영리한 공부법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중에 우리끼리 주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다니,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들 처음에는 교수들이 계속해서 퀴즈를 드려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자, 선생님들도 한 문제씩 내보세요. 그러다가 스터디 밴드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수강 과정 안에서 똑같이 나오셨던 수강 후기의 예입니다. 합격 수기는 올해 이제 합격 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수기들을 또 이후에 또 공유를 하겠지만, 저는 바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을 타는 것과 같이 선생님들 이 수강 후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강 후기를 써주신 선생님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써주셨는데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올해 같이 공부하실 분들도 다 각자의 수강 후기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합격 수기가 있을 거거든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사 팀이 준비되어 있고 선생님들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함께 만나서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후기들도 한번 보시고 뭐 저희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경험 속에서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써주셨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 좀 끊었다가 온라인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거나 우리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라이브라는 게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사실 실시간으로 어떤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답해드리고,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드리고, 그런 게 사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세팅상. 그래서 우리 직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두 개씩 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뭐 좀 쉽진 않겠지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직강 인강의 수강 전환. 수강 전환이 우리 박물관 임용학원과 온라인 학원이 있는데 그 수강 전환을 신청하시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설명회를 참석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직강에서는 참석할 수 없었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었는데, 기본 강의 때도 라이브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의 그런 상황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는 거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라이브 강의에 참여할 수 있고, 직강으로 신청을 했으면, 그리고 혹 직강을 계속 나오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아예 인강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패키지를 신청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이고 그냥 이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예,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인데, 네. 인강으로 듣다가 현강으로 나오는 경우는 기존의 현강을 듣고 있던 분들이 몇 분인지, 그리고 이 방역 상황 때문에 강의실에 인원이 차게 되면 전환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강을 신청하느냐 인강을 신청하느냐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결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직강을 듣는 경우에는 만약 정부 방침 때문에 직강이 계속 진행되기 어려우면 거기에 따라서 인강 신청을 하거나 라이브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인강 신청자가 직강으로 넘어오는 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꼭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걸 몰라서 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 학습 계획을 우리가 짜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 강의를 듣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강의를 듣는데 내가 직강으로 들을 거냐 인강으로 들을 거냐 결정을 하고, 거기 안에서의 약간의 어떤 변동들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난 직강 듣다가 인강으로 갔다 인강 갔다 직강으로 갔다 이거는 좀 힘든가 봐요. 그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죠. 네. 제가 그 질문을 온라인으로 다 받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 주셨던 것들을, 궁금해하셨던 것을 좀 말씀드리면, 교수님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론서, 암기 카드, 어떤 책들을 기반으로 공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강의를 지금 그 온라인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론서가 있고, 그 다음 기출 분석, 기출 문제집, 기출의 맥, 그리고 파노라마 워크북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암기의 맥이라는 책을 냈었는데요. 그걸 파노라마 워크북으로 가장 좀 퀄리티가 좋게 선생님들이 암기하실 수 있게끔 그런 책으로 개정해서 낼 거기 때문에 요 세 권의 책과 마인드맵, 엑스 마인드맵, 그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공부하시는데 부족하거나 뭐 교재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 내용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인강 들으면서 혼자 공부할 생각인데 스터디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답을 해드리면 선생님 마음입니다. 근데 인강을 공부하면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지쳐요. 정말 의지가 막 충천해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다 보면 계속 지치게 돼 있는데, 스터디는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해보고 그 안에서의 유익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무하면서 일 병행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12월 달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 뭘 공부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용 준비할 건데 그런 질문을 하셔서 1월 패키지 오픈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 거냐? 지금 뭘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연말까지는 쉬셔라. 약간 워밍업을 하고 그냥 마음을 좀 나 이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마인드셋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릴렉스 앤 인조이예요. 좀 이완하고 릴렉스하고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막 긴장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답으로 좀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강의하는 내용 이외에서도 문제가 출제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선생님들 매년 출제되는 임용 출제의 범위라는 게, 범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출제되는 내용들이 약간씩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불이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예측하는가가 저는 강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잘 찾아서 선생님들이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재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올해 출제됐던 문제를 쭉 이렇게 리니어하게 놓고 보면 나름대로의 경향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디텍트하지 못하고 그냥 뭐 했던 대로 하면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신뢰해 주시는 만큼, 선생님들이 따라와 주시는 만큼 강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강의를 해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겠다.
질문들이 또 있으시다면 카페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카페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음 카페에 글 주시면 제가 거의 24시간 안에는 반드시 답을 해요. 나중에 밴드가 구성되고 나면 선생님들 진짜 거의 실시간으로도 답을 드리고, 그렇다고 뭐 계속 폰만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알람이 계속 울리죠. 밴드 톡이 막 울리면 거기다 답하고 답해드리는데, 아마 어느 누구보다 가장 피드백을 잘하는 팀이 아닌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을 아끼고 선생님들 사랑하고 잘 시험을 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 전략 설명회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